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남편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니 너무 기쁘네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남편의 눈물은 다른 의미였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너 정말 못생겼어.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영원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혼자 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가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음식과 목욕이 제공되는 환경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으면 지출도 줄이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에 전화할 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떠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순진한 사람. 그러나 나와 내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역 플랫폼에서 직장으로 데려다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보는 사람들과 늘 그랬던 것처럼 같은 탑승구에 줄을 섰다.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평일.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손과 무릎을 꿇고 누워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콘택트 렌즈로 떨어뜨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로 대부분 늦잠을 자서인지 서둘러 출근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남자의 움직임이 이상해 보였다. 바닥이나 벽에 손을 대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힘껏 손을 쭉 뻗습니다. 뭔가를 검색해 보세요. 마찰로 인해 양복의 무릎과 밑단이 하얗게 얼룩져 있었다. 연락처만 끊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황급히 그 남자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찾고 있는 백조. 나는 백조 한 마리를 집어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역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리 봐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존재가 되었는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일과에 대해 나 자신과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백조를 찾는 남자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고 그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듯 몸을 흔들었다. 나는 큰 소리를 냈다.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대답이 나와서 나도 놀랐다. 나는 약간 당황한 기분이 들었고 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상황을 설명했다. 아니요. 이건 백조가 아니라 백조를 주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백조를 내밀었다. 그 남자가 소심하게 나를 향해 손을 내밀자 나는 손잡이를 그에게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백조의 손잡이를 잡은 남자의 얼굴이 빛났다.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라 부실하게 움직이면 위험하고 백조가 없으면 돌아다니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참 잘생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까지 내려다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꽤 단순했다. 그는 순수한 외모를 갖고 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회사에 10분 정도 늦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만큼 바보가 아니다. 당신의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세요. 다이스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혹하게 돌아갑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감도 높아지고 너무 만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고
이 여자가 나를 노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자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결국엔 온갖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이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나는 다이스케와 함께 차를 마시러 갔고 감사의 선물로 다소 비싼 과자를 주었다. 나는 결국 하나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이스케를 다시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런 활동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그중 약자인 다이스케는 현재 수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이스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쉬었던 것이 어려워진다. 그건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이자 두려움이겠지요. 하지만 매일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다이스케의 태도는 제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탄과 존경, 호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새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능력자라는 이유로 값싼 동정심이나 오만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다이스케와 여러 번 어울리다가 그녀에게 고백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더라도 나오코에게는 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코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다이스케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하는 것 같고 거의 심판에 가까운 행위였지만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미 연기를 펼쳤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받아들였을 때 다이스케는 기뻐하기보다는 놀랐다. 있었다. 프론트 스윙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변화 중 하나이다. 다이스케와 사귀고 나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밖에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이스케를 여기저기 데려가야 해서 마음이 안 좋다. 게다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나중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부모님 집에서는 어색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반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버섯 다이스케로부터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도 놀랐다. 동거를 시작하다 보니 부부란 과연 이런 것인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이든 제안이든 다이스케와 저는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어요. 나는 이를 염두에 두고 그의 제안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이스케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다이스케는 결혼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스케가 걱정됐고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대로 된다면 당연히 내 잘못이 될 것 같다.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것은 다이스케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집의 구조와 가구의 위치만 기억하면 돌아다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바닥에 물건을 올려놓는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항상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다이스케는 설거지를 부엌으로 가져가고 세탁물을 맡는다. 그는 또한 나를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면 차가워진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이스케도 차가워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야. 나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다이스케에게 식사를 마치면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볼 수 없는 나오코가 하는 것보다 볼 수 있는 나오코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마 나는 원래
약자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약자이다. 건강한 사람이 나를 돌볼 것이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이스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서둘러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이스케의 행동에 대해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다이스케의 눈이 낮고 나서 결혼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나오코가 갑자기 나에게 둘은 이미 동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제 결혼하더라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고집을 부리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가 결혼식을 위해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면에 그것은 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 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기 전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문제가 걱정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쉬어요. 다이스케와 나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점심을 만들었고 다이스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내내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식사 중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이스케, 이거 나중에 저녁에 먹을 재료를 사러 갈 예정이라 화장실에 두고 왔어요. 그들은 당신의 세탁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 말에 다이스케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다이스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말합니다. 나오코는 쇼핑하러 가기 전에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아직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돌아올 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저녁 준비가 늦어질 것 같아요. 별로 늦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괜찮습니다. 다이스케는 나를 향해 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러기도 전에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오코, 오늘은 시끄럽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다이스케 뒤에 갑자기 하기가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반응에 다이스케도 몸을 떨었지만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하는 듯 했다. 소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엄마, 네. 제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다이스케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다이스케의 결혼식을 맞이하기 위해 다이스케의 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다이스케가 결혼 상대를 찾은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때문에 한동안 결혼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예.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나를 걱정하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죽으셨는데 이런 이유로 저는 다이스케와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험했다는 뜻이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고 키웠다. 같은 세대의 아이들과 똑같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평등은 여전히 이상일 뿐이다. 장애인의 꿈에는 언제나 벽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저에게 의지해주세요. 물론 남편으로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처만 달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나에게 몰래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으로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달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불러 몰래 다이스케를 확인하게 했다. 솔직히 눈먼 다이스케에게 이런 짓을 할지는 의문이다. 조금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방패로 삼아 나오코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쇼이 그렇다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나를 돌아보며 당신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즉시 나에게 닥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편리할 때는 현청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지만
편리하지 않을 때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제시할 건가요? 그것은 과거의 나쁜 습관이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 나오코가 나에게 별명을 불러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성하는 듯했고 마침내 그는 나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더욱이 나는 이 은혜를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당신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꿀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이스케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좋은 엄마 그럼 붕대를 풀어보자. 그러자 의사는 남편의 눈 주위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복부 부상을 입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랜만에 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만났을 때 이미 약자였고 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얼굴이길 바랐어요. 붕대를 모두 풀고 나서 남편은 눈을 몇 번이나 깜박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빛이 너무 밝아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그러다가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너무 빠져서 도중에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다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갈 것이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백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보상을 받으며 자란 나와 달리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슬 이해하는 척은 못하지만 상상이라도 할 수는 있다. 내가 그렇게 다이스케 씨를 도울 수 있었다면 나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이스케의 사무실 근처에 왔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덕분에 회사에 늦었어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직장에서 괜찮나요? 남편이 그렇게 물었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남편의 눈물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주 잘 속였습니다. 너 정말 못생겼어.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연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다이스케의 거친 말은 시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지해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의사가 나를 때리는 것을 막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는 좋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여러 통의 전화와 음성 메일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한테서 온 거예요. 거듭된 통화 끝에 시어머니는 나에게 거듭 사과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원하면 의사 비용을 지불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미리어드 라는 이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숫자가 너무 많다고 놀림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두 성장하며 더 이상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잔혹한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수많은 서예 기술을 익혔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어지럽혀도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솔선해서 처리하는 것. 친절하고 편리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리어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다이스케가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이스케가 나한테 뭔가 끔찍한 말을 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시력이 돌아왔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보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조만간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이스케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쁜 여자도 3일이면 질리고 수많은 사람과도 3일이면 익숙해진다고 하던데 나는 그러한 생각이 순진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다이스케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한동안 안정됐다. 병원에 출석한 것도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이스케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로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는 여자 향수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눈을 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되면 완화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그녀를 속이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에서 한 여자의 달콤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슈트에서 러브호텔 포인트 카드가 나왔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실제로 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과 달리 이제 다이스케에게는 나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좋고 눈도 볼 수 있다면 나와 헤어져도 여전히 불쌍한 여자일 것이다. 반면에 나는 안전하지도 않은 인기 없는 여자다. 크기가 큰 그녀가 남편을 잃으면 누구도 다시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극도로 외설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그게 뭐야? 비극의 히로인 부가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스우카, 그 말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날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결혼에 대해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보다 1살 어린 모에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나는 나호코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못생겼다고 남자들한테 자꾸 속내미 들 수가 없어요. 주변 동료들이 그만하라고 말하며 막으려 했지만 모에미는 멈추지 않았다. 나호코 씨는 버릇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화장을 지우면 못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패션과 메이크업을 사용하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면서 나는 내면을 닫고 나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호코 씨,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나도 내가 못생긴 걸 알고 있고 그것이 결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다 그것에 대해 징징거리지 마세요. 나는 모에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는 다른 냉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인 소녀이고 나도 모에미처럼 강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말에 모에미는 그건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 나는 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나호코도 잘 모른다에 아니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모미는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레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모에미와 나는 퇴근 후 술집에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시하지만 조명이 어두운 매장이었는데 이런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조금 긴장된 것 같아요. 이를 본 모에미는 그에게 진정을 요청한다. 주변 손님들을 잠시 둘러보던 모에미는 한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서 술 한잔 하자고 물었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네요. 물론 남자가 그녀를 불러서가 아니라 그녀가 긴장했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까요. 모에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며칠간 메이크업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항상 화장을 해왔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예절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모에미의 메이크업에 딱 맞는 단어는 못 찾았는데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리모델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 콘택트 렌즈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애인을 속이려는 목적이 있어서 컬러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태그도 추가했어요. 눈의 크기가 변하고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지고 윤곽이 변해도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모에미가 자신의 스타일 감각에 따라 옷을 선택하게 하고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옷을 입게 하세요. 내게 아마도 초등학교 체육복 이후 처음으로 눈꺼풀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퇴근 후에는 모에미와 함께 다이스케를 따라갔다. 그걸로 첨부했어요. 나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다이스케는 조명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모에미는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말을 한다.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결혼하셨나요? 몇 명이나 만났나요? 요즘 밤에 잘 지내셨나요? 도대체 뭐야? 모에미가 관심을 갖고 행동한 덕분에 다이스케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낼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는 결혼했고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의 응석을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저도 좀 너무 나갔나 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후 다이스케는 예전처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다이스케가 수술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그렇다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수술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붕대를 풀고 시력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은 것은 붕대를 제거하는 일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병실에는 나와 내 양심이 있다. 의사는 우리에게 간단한 검진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붕대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의사는 남편의 눈 주위에 감은 붕대를 풀기 시작한다.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다이스케의 옆으로 더 가까이 몸을 기댔다. 나는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내 얼굴이길 바랐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실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긴장이 됐다. 붕대를 모두 풀고 난 후 다이스케는 오랜만에 빛이 눈부신 듯 몇 번이나 눈을 깜박인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당신은 악마 왕자입니까? 큰 누나는 창업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동아리에 여학생이 거의 많았지만 최근에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룻밤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은 2인용 플러스 타워입니다. 밤에는 다양한 여자들과 함께 해봤지만 그들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결국 내 아내는 그건 부도덕한 일이야. 당신의 얼굴만 보면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육아 협동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봉투로 덮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이스케와는 이렇게 나는 화가 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통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다이스케는 술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했다. 나는 그것을 놔두었다. 야, 호텔로 가자. 3명이서 해본 적 있나요? 재밌어요. 모에미는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았지만 괜찮다고 했고 우리는 바를 떠났다. 리셉션에서 선택한 방에 들어가자 다이스케는 나에게 먼저 샤워를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에미와 나는 이해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다이스케는 두 여자가 함께 샤워하는 것을 조금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듯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다이스케가 느꼈던 불편함은 실수가 아니었다. 애초에 왜 샤워를 합니까? 숲이 없습니다. 내가 화장을 지우는 동안 모에미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준다. 몇 분 후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다이스케에게 다가갔다. 그때는 다시는 다이스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와, 나이나이 나우가 왜 거기 있어? 내가 좋아 보여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해줍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을 하고 큰 눈을 한나를 쳐다보았다. 다이스케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고 아마도 그의 이해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동안 침묵했다. 였다. 잠시 후 나는 약간 존경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 여자는 나오코입니다. 네, 메이크업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오코는 너무 귀여워.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다이스케는 첫 경험에 감동한다. 사실 다이스케가 내 외모에 대해 칭찬해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이스케는 말을 잘해요. 나한테 아첨해도 이혼 서류만 나올 텐데 다이스케의 얼굴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에미와 술집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했으니 불륜의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의사의 진료비도 청구할 테니까 그런 뜻이었죠. 글쎄요. 적어도 동정심에서 이 호텔 테이블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나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안녕. 다이스케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모에미는 다리털에 맡기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이스케를 방에 남겨두고 호텔을 나섰다. 나중에 다이스케에게 신문한 지 며칠 후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부모님은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도 어쩐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는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면에서 내 편이 되어 주었던 나의 의로운 양심도 나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사과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왔어. 그리고 나오코의 선의로 다이스케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일 것 같다. 나는 매우 감사합니다. 다이스케는 자신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또한 다이스케는 직장에서 해고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에 따르면 회사 상사인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일 때는 일하기 어렵고 볼 수 있어도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스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일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 이후로 모에미와 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때 모에미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돈가스를 줬어요. 본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에미가 나와 다른 점은 그녀가 단지 조롱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에미 덕분에 다이스케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모에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에미와 함께 휴일에 쇼핑을 갈 때 여성으로서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배웁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모에미의